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4개 구청 소관에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 시정계획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효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효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지난 1월 인사이동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희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홍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 변화, 시민 공감, 소통 상당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상당구 OS 친절운동으로 친절을 생활화하고 시민에게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 제안과 시책 발굴 등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상당구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직원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체육업체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체육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소통 공감형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며 보다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효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웅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근미 기획통계팀장입니다. 이경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정윤 격리팀장입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용교 민원팀장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동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중심 적극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로 시정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지역을 각 부서에 배정하고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양수기, 소화전, 자동 제세동기 등의 사용법을 직원들이 실제로 연습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시민과 접촉이 많은 만큼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 주제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친절도와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공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청렴 꾸러미를 전달하여 청렴의식을 높이는 한편 구내식당 선호 메뉴 및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직원 후생 복지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서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권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 순번 대기 시스템을 신청 대기와 수령 대기로 세분화하여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 신고 후 후속 절차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 대상자별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호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덕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진홍 기획통계팀장입니다. 경민화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명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 취약지 등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우선 행동 수칙을 게시하는 등 안전한 흥덕구를 실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 소통과 분야별 업무 역량 강화 등 공직사회 연착륙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 편의 시책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익한 문화체육 정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편의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인, 출생신고를 축하하는 의미 있는 물품을 전달하여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동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현종 기획통계팀장입니다. 전태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순애 민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8개과 2개업 1개면 5개 동의 기구에 3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당직 관리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운영하고 원데이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민원지역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민원실을 구축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속 절차 리플렛 제작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세단장 등 시민 체감형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성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입니다. 구청에서야 민원인들 최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니까 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여권 발급 키오스크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이 여권 발급이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네,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이 비용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전이 됩니까? 키오스크 설치 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은 외교부 국가사무인데 대행 기간 업무 재배정해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표기에 100% 시비로 1,370만 원 아니 그렇죠. 1,3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0% 시비이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사무니까 국비를 받아와야겠죠. 네, 국비를 전체 1년 동안 그 수입에 대해서 전체 사무에 대해서 22%를 배정받고요. 이 그 물품에 대해서는 12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 사용하는 용도는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인건비랑 사무 관리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물품은 12로 책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위임사무도 아니고 이건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건데 과연 이 비용까지 12로 편성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네, 정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올 겨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참 크고 작은 문제가 좀 많았었지만 올해는 아무리 폭설이 많이 내려도 새벽에 나가도 깨끗하게 제설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아무리 눈이 와도 깨끗하게 제설 작업을 완벽히 해주셔서 여기 그게 모든 것이 여기 사계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얼마든지 폭설이 많이 와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꼭 해주실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혼인신고자와 출생신고자에 대한 이 물품 지원에 대해서 일단 우리 상당구청장님, 신학규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인 대두가 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자, 출생신고자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사업들을 일부 시행했고 올해 시정계획에도 이 페이지 보면 서원구청은 18조, 홍덕구청은 15조, 청원구청은 17조의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상당구청의 시정계획에서는 혼인 출생 신고자에 대한 축하 물품 지원 사업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구청장님 따로 계획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상당구청장 신학주입니다. 먼저 제설과 관련돼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아기 탄생 축하 결혼 물품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도 다 같이 네 개 구청이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기를 안 해서. 표기를 안 하신 거죠? 예. 그럼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우리 청구청장님도 똑같이 두 개 내용을 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표기해 보니까 이 축하 물품 출생 신고자에 대한 축하 물품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혼인 신고자 축하 물품은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표기가 똑같이 두 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표기는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 따로 뭐 계획하시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민원지역 과장님. 예, 저희 네. 청구 민원지적 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혼인신고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좀 우리가 뭐 태극기 증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혼인신고 한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작년에 이제 정재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번에 이제 금년도에 혼인신고 이제 포토존을 저희가 이제 좀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뭔가 좀 그 혼인신고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끔 뭐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포토존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따로. 예. 작년에 그런 또 이 아이디어 하셔서 큰 상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사계 구청장님한테 이제 해당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구는 신생아 손수건, 홍덕구는 가재수건 턱받이 스티커를 지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축하 물품에 대해서 각 구청장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는 다른 지자체는 이 서로 이 신혼 부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물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도 이렇게 물품 준비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요? 네, 누구 답변하실까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문조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 설문조사를 해서 이 기저귀, 방수패도, 아기 양말, 물티슈를 이제 구성을 해서 직접 이제 전달식을 앞에서 하고 배달을 이제 담당 이제 공무원들이 집 앞에까지 이제 배달해준 예도 있고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품보다 현금화를 해서 이제 20-30만 원씩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신혼 부부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있을 때 필요한 걸 알아보고 물어본 적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물품보단 엊그저께 이 의견을 제가 성안길 활성화 사업 뭐 굿즈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돈을 예산을 들였는데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그런 청주페이나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저희들이 그걸 주는 게 오히려 지역 경제, 우리 청주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그분들한테 진정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상당구청장님 우리가 국고에서 국고 지원금에서 현금으로 나오는 거죠? 예산이 청주시에 신혼부부에 대한 예, 상당구청장 신학입니다. 이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복지 그쪽에서 아마 지원해 준 거 1,0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금으로 오는 거를 저희 청주에서 물품을 사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그걸 누가 별개로 생각하고. 예, 청구청장. 예, 청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요 사항은 별개 사항으로 가지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 상당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한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민원지역과에 하는 거는 출생 신고라든지 뭐 혼인 신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물품을 잠깐 기념품으로 다 드리는 거라서 그 성격은 살짝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출생률이라든지 혼인율을 갖다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실용성 있게 어떤 물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에 대한 시책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과에서 이제 출생 장려금 같은 거 주는 거 있는 거고요. 근데 좀 혼인에 대해서는 아직 뭐 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요거 이제 주민지원 우리 민원지역과에서 해주는 거는 요거 이제 신고 행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기념으로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더 우리 청주시 어떤 특수 시체로다가 조그맣게 좀 작은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출생 신고나 이 신고를 했을 때 이 솔직히 큰 금액이 아니고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품 지원을. 그거를 그러면 현금화 있던 거를 물품으로 사서 지원해 준다는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현금 주는 1,000만 원짜리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께서 출생 신고하면서 그때 신고에다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별도로 물품을 지원하는데 저는 별도로도 물품을 지원하는 걸 다른 게 현금화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저희도 청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주페이니까 그래서 청주페이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이 부부들이 원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금액이라면은 뭐 페이가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한 1, 20만 원,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만약에 금액이 좀 큰 거라면은 좀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훨씬 낫겠다 싶긴 한데 한번 이건 한번 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결정이 된 건 해보시고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혼부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신정이 자그만 물품이어도 정작 필요한 거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마땅치 않나 싶어서 그 다음에는 꼭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상 이렇게 해야지. 이상이 했습니다. 했어요? 또 김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위원장님 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원구청장님 12페이지 한번 자료 봐보세요. 물론 뭐 각 구청별로 이 자료만 갖고 비교 분석하기에는 자료가 좀 제한적인 게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도 서원구청이 12페이지에 나오는
서원구만의 재난 대응 마인드맵 구축해갖고 이게 좀 잘 하신 것 같고, 그 12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응 길라잡이 책자 제작인데 이 예산을 이게 얼마죠 이게? 구청장님? 요 책자 제작이에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구 실정에 맞는 재난 대응 길라잡이 매뉴얼 책자 제작인데 예산이 475만 원 맞아요? 그죠? 예산이 이 예산 갖고 이걸 만들 수 있나 이게? 서원구청장 그냥 김우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예, 뭐 저기 예산이 좀 예산 범위 안에서 글쎄 말이요. 저희들이 예. 그 밑에 재난 대응인 선정이 있고 있는데 뭐 쭉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실정에 맞는 재난 대응 길라잡이 매뉴얼 책자를 뭐 그 제작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인도 선정하고 안전 교육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뭐 간단한 핵심 내용을 우리 구청장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요. 서원구청장 김우입니다. 네. 재난 뭐 저희들이 작년에 뭐 재난을 겪고 했지만 네.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재난을 겪다 보니까 그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은 굉장히 또 힘들고 한데 그 또 일부 또 재난하고 별로 관계 없는 부서 직원들은 또 이제 좀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체 부서에다가 임무를 줘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협업 체계를 또 만든다 그런 이거예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도 네.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거 또 그러고 이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개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숙지하기 위해서 이제 책자를 제작하고 그 제작한 책자를 공부해서 또 이제 그 퀴즈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흥덕구청장님 아마 구청장님 책상 위에 이게 아마 놓여 있을 거예요. 이게요. 이게 2023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 요령. 이게 아마 다 구청장님 책상 위에 이걸 놓여 있어서 아마 이게 청주시의 재난 표준 행동 요령이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청주시가 이걸로 인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주시가 작년에 재난이 났어요. 저도 이게 작년 여름에 이거를 몇 번이고 봤어요. 여기에 이제 구청이니까 흥덕구청장님 지금 청주시는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몇 가지 추진하는 것 중에 우리 구청에 연관된 게 이제 방재단을 조직을 해요. 각 동별 방재단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갖고 안전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예에 청주시가 이 행동 요령에 따른 모든 내용을 여기 들어가는 거는 다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전국적인 이거 위탁을 줘갖고 용역을 줘갖고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면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박원식 구청장님 여기를 보면요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지금 서원구청장이 말씀하셨듯이 왜 흥덕구청장님을 이렇게 박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청주는 흥덕구가 하류예요. 하천을 봤을 때 상당부분 상주고 하류가 흥덕구예요.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원구청장님 이걸 이 재난 길라잡이 잘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덕구는 핵심적인 게 재난대응 우선행동수칙 액자를 만들더라고요. 그죠?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갖고 못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액자도 중요하고 잘 준비하시는데 좀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을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우리가 작년에 이런 걸 한번 겪었으니까 나름대로 흥덕구청장님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만드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초원구청장님이 오늘 재난대응 길라잡이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는 게 이게 아마 표준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서원구청 만들고 각 구청도 만드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이 만들든지 협업을 하든지 제가 보니까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질 않나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니까 우리 신학규 구청장님 이번 재난대응으로 많은 경험을 했고 우리가 재난은요 제가 뭐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걸 준비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지 못하면요 그냥 몇 년을 가다가 또 재난이 발생해요 이게요. 그리고 재난은요 예측 불허인데 알고 나면은 무진 쉬워요. 알고 나면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측 불허요.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이 아주 묘한 데가 있으니까 저도 여름에 그 내용을 공부해갖고 안전정책해갖고 천천히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안전정책가 아마 저번에 시정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플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방재단을 우리가 만드는 게 이게 법적인 조항이에요. 우리 지금 감사관이 이번 감사의 방향이 올해 방향이 법적인 조항을 따져본다는 이유가 이게 재난의 방재단이 법적인 조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청주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안정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흥덕구청은 뭐 보니까 재난의 당직을 강화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재난대응은 없고 구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꼭 뭐 서원구를 표준하는 게 아니라 박 구청장이 꼭 임무 얼마 안 나오셨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작년에 당한 그런 재난을 갖고 구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갖고 좀 간부공무원들 좀 해갖고 몇 분 해갖고 이런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든지 각 금방 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 작년에 흥덕구청이 당한 적이라 해서 제가 많은 질문에서 우리 박 구청장님께 질문을 안 드린 이유가 당하신 부서거든요. 안전정책과만 제가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구청장님 고민을 좀 하셔갖고 이 재난 길라잡이 책자 여기 서원구에 만드는 걸 좀 어떻게 만드는 걸 표준으로 봐갖고 한 번 정도는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건가, 구청장은 어떻게 할 건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건가, 보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그 상당구에 여기 보면은 모바일 재난안전상황실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만드십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구청장님 한번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뭐 김용현 의원님 뭐 좋은 말씀 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작년에 어떤 흥덕구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일단 그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체계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인데 이 매뉴얼은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은 시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고 일반구는 그 매뉴얼보다는 현장 대응력을 좀 강화하기 때문에 구청에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있는 부서 지자체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서 작성된 매뉴얼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작성이 돼 있는 거고 이기 때문에 뭐 그 분야의 그 매뉴얼상의 구청에서의 역할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 매뉴얼이 뭐 결코 형식적이거나 어떤 그 내용 없이 그냥 학술적인 그런 매뉴얼은 아무 좀 쓸모가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거는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도 뭐 그런 그 중요성에 좀 그 역점을 둬서 각 부서별로 그 어떤 재난 시에 가장 시급하게 전개되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또 어느 부분, 어느 다리, 뭐 특정 지역의 어떤 침수, 뭐 이런 게 좀 그 강우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좀 조치가 돼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발생이 점진적으로 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일시에 뭐 동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위험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설계는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떠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현황을 어떤 조직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뭐 강우량이 이 정도 되면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직에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행동 수칙을 저희들이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원구에서 나름대로 좀 그 고민을 해서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현장 대응 중심으로 뭐 그런데 좀 그 치중을 해서 좀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매뉴얼상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에 좀 같은 저 재난 부서와 협의해서 구청의 역할이 진짜로 좀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같이 좀 포함시키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전에 안전부서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안전부서는 근무하지 않고 네. 그 재난 시에 한번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견 근무하신 적? 예, 예. 재난근무에 근무하신 하신 것 같이 많이 알고 있어갖고 이게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표준행정요령에 이게. 그리고 제가 한만 구청을 봐도 구청 건설과가 조금 포함된 게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현장 구 실정에 맞게끔 좀 뭔가 좀 매뉴얼을 좀 잘 작성하셔갖고 우리 청주시가 재난 대응에 구청은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전 이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이게 구청장님 재난의 모든 그 안전은요 이 크로스에 갖고 이게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이게 그런 부서가 많은데 특히 중요한 게 현장이거든요. 여기 내용 뭐 다 오늘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사전 점검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다 담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모든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셔갖고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초원구청장님도 뭐 여기 재난 내용은 없는데 한번 좀 돌아가셔갖고 재난 대응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좀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그 정영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 겨울에 어떻든 많은 눈이 왔어도 구청에서 잘 대응했다는 거, 또 대응 방식이 전보다 좀 틀리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메모해서 이 행동요령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바뀌어야 되거든. 조금씩은 우리가 이제요 오래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시작이야. 구청장님이 조금 이런 재난 대응은 우리가 매년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런 거를 좀 뭔가 우리가 한번 경험했을 때 네 분의 구청장님이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큰 틀에서 이런 거는 구청장님이 지시하시고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식 구청장님, 김영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네. 그 저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아까도 저 흥덕구청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난 있을 때 근무한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신고할 전화번호나 그래서 행동 매뉴얼, 행동 노선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우리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 재난 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동별이나 면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잡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거기 저희들이 행동 매뉴얼 수립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 포함돼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장에 있는 현재 겪은 직원들이 이제 잘 아니까 그런 걸 토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학교 구청장님 그냥 말씀 답변한 거에 그냥 여성 의원들은 좀 어떻게 될지 여성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성들은 군대 가는데 전투준비 태세를 주기적으로 해요. 예. 전투준비 태세를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점검을 해요. 예.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왜 하느냐에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재난은 그 몸에 뵐 수 있게끔 주기적인, 그래서 서울구청 보면 재난 대응인 선정하면서 모의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또 약간 틀린 면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군대에서 군대는 항상 재난이거든요. 그런 거에 항상 우리가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몸에 뵐 수 있도록. 네. 그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부서가 바뀌어도 뭐 다 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 거야. 우리 신학구청장님 잘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걸 좀 구청장님 마치시기 전에 좀 뭔가 그런 거를 좀 매뉴얼 좀 잘 하셔갖고 구청 실정에 맞게끔 저는 박원식 구청장이 흥덕구청이 조금 거기 워낙 광야라고 하루 지역이라 그래서 저는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흥덕구청은 별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질문도 다 이유가 있어 드린 거예요. 흥덕구청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찰 조직 중에서 흥덕구청만 총경이 아니고 경무관이에요. 왜 경무관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그 지역이 그만한 그 경무관이 들어갈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신학교 구청장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임 구청장이라고 조정이 하는데 그죠? 이 흥덕구청이 지역이 크면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물어봐야 되겠네. 다 하셨습니까? 네. 예, 박노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노학 의원입니다. 우리 상당구청 신학규 청장님께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당구청 유독 그 행정지원과에 그 정원과 현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보시면 6급이 정원이 7분인데 현원은 12분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3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6급 직원분들이 그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12분인 거 이게 맞나요, 자료가?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이제 교육 7명인데 13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예, 행정지원과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현재 저기 장기 교육 파견 가신 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몇 분이신데요? 지금 현재 현원은 현원은 6명이고 14명, 그 나머지가 교육 자원을 우리 행정지원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이 돼서? 예. 그러니까 작성한 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또 8급은 많이 행정지원과가 부족해요, 현원보다.
현재 이렇게 지금 구 산하에 8급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9급이 거의 차지를 하고 8급이 없고 7급도 적고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8급은 거의 시청을 들어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겠지만 그 보면 그 본 의원이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구청에서 공감, 소통, 뭐 새내기 공무원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칭 그러니까 같이 파트너로 해서 뭐 6급과 신규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업무 협업도 하고 뭐 인수인계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8급이 또 어떤 그 관을 보면은 현원은 4명인데 실제 인원은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또 7명이고 이래서 조금 과별로 이런 부분을 좀 행정지원과에서 좀 잘 조정을 하셔서 사실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 이게 그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렇게 질문대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 교육 장기 파견 갔다가 교육 갔다든가 그래서 그 또 6급이 또 뭐 교육을 그렇게 많이 갔나 그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가장 또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그 업무 분장에 있어서 너무 뭐 한 군데 이렇게 몰리면은 그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실제 뭐 일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뭐 9급 신규 공무원은 뭐 1, 2년 차이는 많이 배우고 8급, 7급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8급한테 너무 현원이 그 부족한데 뭐 또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그 좀 우려가 되고 지난번에 그 존경하는 김한식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했지만 지금 읍면동에서도 사실 상당히 그 민원과라든가 그 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시가 갑자기 늘어나는 데는 행정 수요가 좀 딸려서 지금 분동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읍면동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어떤 한 과에 몰려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서 오는 또 한 분이 너무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청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서 사개구청 뭐 공이 뭐 어떤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시책 사업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그 좀 선행돼야 될 부분 공무원분들이 공정하게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고 또 자기에 맞는 역량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좀 그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뭐 지금은 이해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의 그 장기 교육관 분들이라든가 이런 파견관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당구청 행정지원과가 그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14명이라 6급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8급은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또 3명이고 딴 데는 또 8급이 또 오히려 또 2명인데 6명도 여기 보면 그 세무과 같은 데는 정원은 8급이 그 4명인데 현원은 또 7명이고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 현원은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그래서 이런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 분들은 또 다른 데에서도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우려가 됐는데 좀 이해도 가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업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한쪽에 몰려서 과중하지 않고 또 읍면동도 지금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보시고 정말 읍면에도 행정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골고루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정 스크랩을 보니까 우리 장우원 정구청장님 특별한 편지, 우리 저기 정영석 우리 존경한 정영석 의원님이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기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정우청장 장원입니다. 네,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우리 소동진 팀장이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도 쓰신 거는 또 그 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뭐 감성의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같이 감순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또 사진 찍어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우편물로다가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다가 계속 신규 공무원들 이렇게 임명장 받을 때 계속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실는지 몰라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관련돼 가지고 민원 처리 그 부서 관련돼서 제 의견 좀 한번 사계구청 청장님들한테 공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민원 처리라는 게 뭐 어떤 단순 민원 처리라든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단순 민원 처리라는 한 과에 국한된 그런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민원이 저한테 이제 상당구에서 제가 상당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를 신청한 지 작년 2월 이게 11월 20날 받은 건데, 거기에 이제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건을 자주 받아요. 서희 스타일스가 2018년도 11월에 거기에 이제 입주민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토지가 준공이 안 됐거든요. 5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시에 신성장 전략 계신 분들, 그다음에 상당후 건설과 계신 분들 해서 서희 스타일스 관리사무소 가서 협의 방안을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이게 온 게 뭐냐면은 조건부 가라고 그래갖고 회계과에서 조건부로다가 뭘 해주면은 승인해주겠다. 또 농업정책과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승인해주겠다. 교통정책과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승인해주겠다. 신성장 계획과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해주겠다. 공동주택과는 의견 없음. 균형건설과에서 조건을 이행해주면 해주겠다. 또 도로시설과, 환경정책과, 하수정책과, 상수도시설과, 상당구 환경위생과, 상당구 건설과, 이런 또 한국전력공사, 흥덕경찰서 교통과,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 지부, 이렇게 부서가 여러 부서를 이거를 주민들한테 내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 방서 자이아파트도 그때도 이제 거기 토지가 이제 이게 주민들 거도 안 돼서 그때도 한참 그거하고 씨름했는데, 이게 보니까 대성 베리일 2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민원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도저히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2개, 3개과를 거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 그래서 이런 민원 처리를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다가 해서 민원 처리 부서라는 게 어떤 한 민원 처리 팀을 만들면 좋겠죠. 이런 걸 전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이 필요하다 싶어갖고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 했던 건데, 지난번에도 자이 아파트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상 배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도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 이거 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여기 서희 스타일스 주민이 3월 월요일 날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거든요. 미리 소스를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청장님이 답변 자료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기 대응 방안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 전에 뭐 시장 그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은 저도 주민복지 관련 분야에서 있었지만은 저도 그때도 그 복지과라든지 아동정책과 분양 이런 데를 통괄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간혹 한 건이더라도 그 사람이 대표로 서희 스타일에서 대표로다가 이제 그분이 오는 건데 거기 있는 전화해봤더니 그 주민들이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한테만 전화만 오지 그 관련 부서에는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 지난번에 수해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계속 그 시의원한테만 전화 오지 또 시의원도 그 담당 부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더라도 한 달이 가도 뭐 여기 어디 처리 과정도 얘기도 안 해주고 2달이 가도 처리 방안도 얘기도 안 해주고 계속 저한테만 오니까 담당 부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계구청 우리 청장님 계시지만은 이런 문제는 비록 상당구만 있을 게 아닐 것 같아요. 사계구청 공용적으로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장님한테 그 건의를 하겠지만은 청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셔가지고 뭐 청장님들도 제대하시면은 어떤 뭐 민원 관련된 부서에서 한번 그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퇴직하고 나서 전화를 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한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서 말을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 들어주겠습니까? 답답하기는 그 서희 스타일리스 그 주민들이 답답함을 저한테 호소하듯이 저도 답답한 면이 있어서 청장님들이 그 방안 좀 내주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기입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저희 5분 자유 발언 하는 내용도 잘 들었고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서가 다양한 부서가 여러 부서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복합 민원 처리 관련돼서는 한번 관련 부서 자청적거나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민원 회신 관련돼서는요. 저도 이제 평소에 직원들한테 단기간에 처리될 것은 좀 바로 이제 알려드리고 장기간 소요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처리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다시 더 교육해가지고 장기간에 소요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중간 결과 그런 것들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중간 처리 결과는 민원인한테 직접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정골이라든지 산골 지역에 지금도 이제 거기가 그때 수해 났던 데가 아직 복구가 안 돼가지고 농사 지러 가려고 해도 질퍽거려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부서한테 얘기한 지가 한참 되는데 계속 저한테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건 일주일 돼도 답변도 없고 2주일 돼도 답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답답하고 그 민원인도 답답하다는 심정이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철인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왜냐하면 또 풀 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풀 예산 써서 바로바로 어떤 그런 걸 처리를 해줬으면은 이거 해주고도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해주면은 지금 해주고도 요거도 먹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서원구에 그 민원 여권 발급 하는 게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구청장님. 서원구죠, 서원구. 서원구만 민원 발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서원구청장 김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제가 뭐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그 발급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예, 저기 보니까 발급 건수가 많아서 그 민원 그 신청하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서원구마에 그 민원 그 여권 담당하는 직원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원은 또 같은가요?
다른 구청하고 해서 민원과가 서원구하고 지금 여권 발급하고 있는 데가 오창읍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은 뭐 거기 여권 발급하는 직원하고 또 그 공무직 직원하고 해서 별도로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민원 저기 그 여권 발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저도 여권 한번 받아봤는데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권이. 그래서 다른 구청을 안 하고 있는 민원 업무를 또 서원구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그 민원인 그 여권 발급 자꾸만 이렇게 그 수요가 늘어나면은 뭐 하다못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의원님. 네,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신규 이제 보직 받으신 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그 4개 구청 팀과장님들 많이 이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4개 구청이 어찌됐건 대민행정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 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좀 언급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주셨는데 좀 관련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정영석 위원장 이제 위원님 주셨던 그 혼인 신고라든지 출생 신고 관련해서 기념품이라든지 포토 정보도와 이런 것들도 좀 각 구청에서 이제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 의원도 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전태용 과장님께서도 아까 언급 주셨지만 이렇게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정영석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저희가 현재 혼인신고나 이런 거 했을 때 태극기 정도 이렇게 좀 기념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좀 타지 자체들 보니까 서울의 구청 같은 데는 태극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남부권 지자체들은 조금 더 그 이상의 머그컵이라든지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태극기에 덤해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이나 혼인 같은 것이 진짜 시대적인 사명인데 사실 구청 단위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고민해서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전향적으로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이제 서원구에 이제 저희가 재난 대응 길라잡이라든지 이제 서원구 최고의 재난 대응인 선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구 12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셨고 그래서 본 의원도 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길라잡이라든지 좀 실용적인 매뉴얼을 계속 숙지하고 교육 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어찌됐건 그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 대응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평가 방법이 모의고사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좀 이견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재난에 대한 이런 기초 상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고도화를 한다면 상호 토론이라든지 김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좀 시뮬레이션을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조금 특성화 있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형태의 지식적인 것과 좀 더불어서 다양한 상호 토론, 실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겸한다면 좀 실효적인 교육 훈련이 될 것 같아서 4개 구청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예, 한 가지 좀 질문 드리자면 저희 청원구청장님께 좀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개 구청 중에 지금 상당구랑 흥덕구는 좀 신청사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 노후청사는 저희 서원구랑 청원구 2개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청사 환경 개선비가 이렇게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저희 청원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들 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좀 청사 환경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청원구청장 장원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는 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손볼 것도 많고 한데 실제 우선 어떤
좀 심플하게 직원들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좀 편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저도 계속 실과를 돌아보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우선 좀 의견을 좀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수상사 혹시 준공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죠? 네, 1997년 창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97년도에 한 거로 됐습니다.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본 의원도 청원구에 좀 오래 살았고 그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소통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제 흥덕구랑 이제 상당구가 워낙 좀 청사가 신청사 형태로 좀 잘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구라든지 서원구도 이제 조금 신축이라든지 시설개 보수에 대한 좀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좀 계획 세우고 이렇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뭐 장기 추진 과제라도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청구청인 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고요. 아마 하게 된다면 한 30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대비해서 한번 전체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지금 시청 청사와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이 그 청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라든지 그런 게 좀 이전이 되면은 좀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신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은 실은 나중에 이중 투자의 어떤 좀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뭐 단기 추진 과제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뭐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추상적이더라도 좀 계획은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저희가 뭐 작년에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국민행복 민원실이죠. 그 행안부 공모사업도 잘 선정이 되셨고 저희가 정말 치적할 만한 성과로 이렇게 잘 접근해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국민행복 민원실에 조금 위상에 맞는 민원실을 좀 물리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 계획서 보니까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200만 원 정도 이제 전동 탁자 그리고 이제 뭐 전용 창구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좀 민원실에 대한 고도화도 좀 계속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뭐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만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원구 민원지적 과장 전태웅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국민행복 민원실을 추진하면서요. 이제 좀 지적사항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뭐 전동 높이 조절 탁자라든지 전용 창구 설치,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뭐 유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증 기간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인데요.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저희가 또 재인증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론 뭐 이제 사무실은 노후화가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개선하려고 지금 민원실의 환경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노후청사랑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행복 민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돼 있고 한데 민원인들이 딱 민원실에 갔을 때 이제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은 인증받은 것과 조금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래서 민원실 위주로라도 해서 좀 환경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구청장님이 이제 전태웅 관장님 의지 밝혀주신 것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좀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구청 공이 지금 뭐 보니까 모두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속 절차 리플렛 제작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한 이후에 후속 절차 복지 혜택 안내를 상세하고 있어서 좋기는 한데 지금 휴대폰이 지금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으로도 문자로 다 이렇게 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사전에 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등록 신고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됐다든지 이걸 휴대폰으로다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나, 구청장님들? 청원구청장 장원입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참 휴대폰이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업무가 참 잘 처리가 됐다는 문자와 함께 이렇게 후속 절차 등 안내 링크를 이렇게 해주면은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참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휴대폰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권이라든지 이런 건 며칠씩 걸리잖아요. 사전에 언제까지 이 민원 처리가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연락을 해주면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인 헬스장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무인 헬스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주시도 우죽순격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위험하죠. 누가 옆에서 좀 코치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에 이렇게 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 하에서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불법 무인 헬스장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고 싶은 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 예. 예, 서원구청장 김우호입니다. 무인 헬스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서원구에서 파악된 무인 헬스장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좀 위험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해서 그런 헬스장이 있는 경우에 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헬스 관련 체육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합법적으로다가 좀 해서 혼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담배리라고 할까 엿기라고 할까 이게 내리쪄가지고서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됐는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 각 구청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헬스장이라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김홍호 구청장님께서 제일 씩씩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뭐 제가 서원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좀 이렇게 씩씩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질문이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개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